수영 씨 알고 계시죠? 이게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2세 코라비 건축가와 58세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60이 넘어서 다시 설레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 이대로 늙을 거야. 친구 재훈이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62세 강민수는 친구와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11월 저녁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6년 전 아내를 암으로 보냈습니다. 딸 수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은퇴한 건축가는 경제적으론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때? 혹시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재훈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수영 58세 요양보호사. 4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35년 경력 간호사였다가 외로움을 달래려 요양보호사를 시작했죠. 민수네 집에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87세 민수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하셨죠. 무슨 소리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차분하고 따뜻한 수영 씨.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차. 점심을 같이 먹으며 나누는 대화. 어느새 민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 나쁜 거 아니야. 둘 다 혼자고 나이도 비슷하잖아. 재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62에 새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 우리 아직 젊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수영 씨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훈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2에 새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 씨. 수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차를 건넸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는 찻잔을 받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수영 씨도 잠시 멈칫하더니 수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미 많은 일상을 함께 나눴어요.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차,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며 나누는 대화들, 저녁이면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웃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영 씨는 민수 일상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습니다. 민수 씨, 오늘 아버님 상태 많이 좋으세요? 수영 씨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조용히 지내시지만 가끔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영 씨가 손을 잡아드리고 말을 걸 때면 그러셨어요. 수영 씨, 덕분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수영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민수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영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맛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 씨는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수영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외롭죠. 많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잘 지내고 있죠. 가끔 연락하고요. 수영 씨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요? 따님이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쁜가 봐요. 1년에 2번 정도 들어오는데
민수도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 민수가 슬쩍 문틈으로 봤어요. 수영 씨가 소파에 앉아 아버지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프세요. 아버지가 작게 신음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영 씨의 손이 아버지 종아리를 천천히 눌렀다 풀었다 반복했어요. 전직 간호사답게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민수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수영 씨의 손이 아버지 무릎으로 다시 허벅지로 올라갔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있게 근육을 풀어주는 모습. 민수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 수영 씨가 그를 발견했어요. 아, 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상태 보려고요. 민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많이 뭉쳐 계셨어요. 매일 이렇게 해드리니까 좀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수영 씨가 설명했어요.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수영 씨가 아버지 발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수 씨 어깨가 많이 굳어 보이세요. 예.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근육이 더 뭉치거든요. 수영 씨가 민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목이나 어깨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실 요즘 어깨가 좀 뻐근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럼 제가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 순간 민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수영 씨도 피곤하실 텐데 아버지 돌보시느라. 아니에요. 이게 제 전문인걸요. 수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 할 때 환자분들 많이 해드렸어요. 어서 앉으세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수영 씨가 그의 뒤로 섰습니다. 6년 만에 여자 손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힘 빼세요, 민수 씨. 수영 씨의 손이 민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깨가 정말 많이 뭉쳐있네요. 수영 씨가 천천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근육을 눌렀다 풀었다 하는데 시원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영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몸을 숙일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등에 가볍게 닿았어요. 은은한 향기도 코끝을 스쳤죠. 많이 아프세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 씨의 손이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민수 씨, 숨 참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수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목 뒤쪽도 많이 굳었네요. 수영 씨의 손이 민수 목덜미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수영 씨, 감사합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아니, 충분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영 씨의 손길 체온 향기,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수영 씨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마사지 받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수영 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수영 씨가 아버지 방을 청소하고 나오는데 허리를 살짝 만지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수영 씨가 억지로 웃었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허리 아프세요? 조금.
요즘 아버님 몸을 자주 옮기다 보니 수영 씨가 허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 씨,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예. 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봤어요. 마사지요. 저번에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답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 씨가 무슨. 아니에요. 수영 씨가 매일 고생하시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안 되죠.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영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파에 앉으세요. 수영 씨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는 그녀 뒤로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수영 씨의 어깨에 올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 시원해요. 수영 씨가 작게 소리했어요. 그 소리에 민수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여기 많이 뭉쳤네요. 네. 요즘 많이 무리했나 봐요. 수영 씨의 목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그녀의 등을 주무르며 내려갔어요. 허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수영 씨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시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민수도 떨렸습니다. 수영 씨의 등, 곡선이 손에 느껴졌거든요. 한참을 주무르다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영 씨. 네. 소파보다는 방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순간 수영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제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수영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럴까요? 결국 수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영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민수 방으로 걸어갔어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영 씨가 침대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엎드려 누우세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영 씨가 천천히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손을 뻗어 수영 씨의 등에 올렸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아, 수영 씨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도 숨이 가빠졌어요.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민수는 허리 아래쪽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수영 씨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수영 씨. 네. 민수 씨. 수영 씨의 대답이 떨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영 씨. 민수가 자세를 바꾸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영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 씨. 수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 손도 떨렸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여자의 손.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수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4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수영 씨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영 씨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아버지를 돌봤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뉴스를 보며 웃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다가 수영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따님이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딸 수민.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글쎄요.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반대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수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들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수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수영 씨가 민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달콤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두 사람 사이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예전보다 더 자주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수 씨, 땡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고 한철수 씨 형님입니다. 수영 씨, 전 남편 형이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한번 뵙고 싶은데요. 민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커피숍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수영 씨, 전 시댁 형제들이었습니다. 강민수 씨죠. 저는 한철호입니다. 동생 철수 형이고요. 민수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철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봤어요. 재수 씨가 강 선생님 댁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문 말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재수 씨랑 그런 사이 아니십니까? 순간 민수의 주먹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동생이 죽은 지 겨우 4년입니다. 철호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재수 씨가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매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는 거겠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수영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철수가 비웃었어요. 겨우 몇 달 봤다고요. 저희는 20년 넘게 봤습니다. 원래 돈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만하십시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강 선생님, 철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수 씨, 그만 일 시키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협박이십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 명예를 지킬 겁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영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영 씨. 민수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수영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시댁 형제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산을 노린다고. 아니야. 수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무슨 짓을 한다면, 수영 씨가 상처받는다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영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영 씨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영 씨가 주저앉았어요. 수영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시댁 형님들이. 수영 씨가 울먹였어요. 저보고
그만두래요. 민수 씨한테서 떨어지라고요. 그들이 전화했구나. 민수가 수영 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안 돼요, 민수 씨. 수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떠나는 게 나아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 가족도 불편해지고 시댁에서도 저를 나쁘게 볼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만두는 게. 안 돼요. 민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수영 씨. 민수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저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민수 씨. 6년 만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지킬 거예요. 제가 꼭.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다시 전 시댁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연락했어요. 오셨습니까? 철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재수 씨 일 그만두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영 씨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두 분 경고합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수영 씨를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협박, 민 명예훼손으로요. 강 선생님, 철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동생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4년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수영 씨는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형제분이 돌아가신 후 수영 씨를 도와주기라도 했습니까? 그건 철수가 말을 잃었어요. 아니죠.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영 씨가 일하는 걸 이상하게 보셨잖아요. 명예를 지킨다면서. 정작 수영 씨 명예는 생각 안 하시는군요. 우린 그냥 더 이상 수영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뒤로하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요? 네, 제가 다 말했어요. 제 마음을요. 수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어요. 민수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당신은 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길게 입맞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영 씨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조카였어요. 이모,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조카야. 수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우리 가족 창피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영 씨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영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수영 씨가 울먹였어요. 조카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다들 저를,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민수가 수영 씨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민수 씨, 당신을 사랑해요, 수영 씨. 그게 전부예요.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당당하게 수영 씨를 지키기로. 다음 날 민수는 친구 재훈을 만났습니다. 야, 박준호. 아니, 강민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재훈아.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수영 씨랑 결혼하려고. 뭐? 재훈이 눈이 커졌어요. 결혼. 진짜야? 응. 진심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더라. 와. 재훈이 민수 어깨를 쳤어요. 잘 생각했어. 진짜 잘 생각했다. 근데 수민이는 뭐래? 아직 말 안 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해야 하는데 걱정돼서. 야.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민이도 이해할 거야. 내 딸이잖아. 그렇겠지.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수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영 씨. 네, 민수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수영 씨가 깜짝 놀라 민수를 봤어요. 결혼이요? 네.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민수 씨. 수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민수 씨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62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수민에게 말해야 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수민아, 아빠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갑자기. 아빠가 요즘 사귀는 사람이 있어.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뭐라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야. 수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수민아, 요양보호사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수민아. 수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겨우 몇 달 봤다고.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6년 됐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살았어, 수민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세요. 왜 하필 요양보호사를? 수민아,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얘기 좀 들어봐. 나는 6년 동안 혼자 살았어. 엄마 보내고 너도 서울 가고 매일 넓은 집에서 혼자였지. 아빠, 외로웠어, 수민아. 정말 많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수영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 매일 아침 함께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했단다. 수영 씨도 혼자야. 남편 잃고 4년 동안 외롭게 살았지.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사랑했어. 진심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 수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민아, 나는 내 아빠지만 한 사람의 남자야. 62살이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수민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진짜 행복하세요. 수영, 선생님이랑. 응, 정말 행복해.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수민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서울로 내려갈게요. 직접 뵙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영 씨가 옆에 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민이가 내려온대요. 직접 만나고 싶대요. 그렇군요. 수영 씨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다 말할게요. 며칠 후 수민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오 수민아, 잘 왔어. 민수는 딸을 반갑게 맞았지만 한편으론 긴장됐어요. 수영 선생님은요? 안에 계셔. 들어가자. 거실에는 수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 씨. 수영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민도 인사했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수영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빠를 정말 사랑하세요? 네. 수영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요. 수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에요. 수영 씨가 수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도 있고 제 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 씨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수민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민아, 민수가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 얘기 좀 들어줘. 네, 아빠.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민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엄마를 보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아빠,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와의 추억은 소중해. 평생 간직할 거야. 하지만 수민아,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외롭고 힘들어도 살아가야 해. 그런데 수영 씨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이야. 수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영 씨.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얘기해줘요. 수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민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수민 씨,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죠.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저도 함께 죽고 싶었어요. 수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들들이 있었고 제 인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매일 외로웠어요. 수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민수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아는 분이었죠. 수영 씨가 수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게 됐죠. 수민 씨, 수영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저는 그냥 민수 씨를 사랑하는 한 여자일 뿐이에요. 수민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빠,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민아, 아빠 마음만 생각하고 아빠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수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6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민수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날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수민이 한참을 울다가 수영 씨를 봤어요. 선생님, 네 수민 씨.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수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민이 수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아빠를 다시 웃게 해주셔서.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은 민수와 단둘이 앉았어요. 아빠. 결혼식 언제 올릴 거예요? 민수가 깜짝 놀라 딸을 봤어요. 수민아,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빠, 결혼식. 정말. 네. 수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맙다, 수민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수민이 민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분명 원하실 거예요. 아빠가 행복하시길. 민수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며칠 후 수민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수영 씨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네, 수민 씨. 제가 처음엔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수영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 외로우시거든요. 수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수민이 떠난 후 민수와 수영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요. 친구 재훈이 도와주었어요. 야, 강민수. 축하한다. 진짜 잘 됐어. 고맙다. 재훈아. 내가 처음 말해줬잖아. 수영 씨 어떠냐고. 재훈이 웃으며 민수 어깨를 쳤어요. 그게 잘 된 거지 뭐. 민수도 웃었습니다. 수영 씨는 아들들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엔 아들들도 놀랐지만 결국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저희도 엄마가 혼자 계신 게 늘 걱정됐어요. 고맙다, 아들아. 수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철호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수영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하세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민수는 새 양복을 입고 수영 씨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민수 씨, 어때요? 수영 씨가 수줍게 물었어요. 아름다워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 씨도 멋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예식장에는 수민과 재훈이, 그리고 수영 씨 아들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해요. 아버지가 흐릿한 눈으로 민수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는 없었어요.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직접 서약을 했습니다. 한수영 씨. 민수가 수영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어요. 이제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영 씨. 수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민수 씨. 수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4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당신이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이제 당신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웃으며, 울며,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민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수민이 울고 있었고 재훈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아빠 축하해요. 수민이 민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민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수영, 엄마. 수민이 수영 씨를 불렀어요. 축하드려요. 수영 씨가 깜짝 놀라 수민을 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아빠의 아내시니까요. 수민아. 수영 씨가 수민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재훈이도 축하해 주었어요. 야, 강민수. 진짜 축하한다. 너무 행복해 보여. 고맙다, 재훈아. 내 덕분이야. 재훈이 수영 씨에게도 인사했어요. 수영 씨, 민수 좀 잘 부탁드려요. 이 친구 외롭게 살았거든요. 네. 수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와, 바다다. 수영 씨가 창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예쁘죠? 민수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수 씨, 응, 행복해요. 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수영 씨를 안았어요. 수영 씨도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민수 씨, 응, 우리 늦지 않았죠? 수영 씨가 물었어요. 전혀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은 석영을 바라봤어요. 62세와 58세. 황혼의 나이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작은 테라스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잔씩 따랐습니다.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수영 씨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응.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민수가 생각했어요. 당신과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요. 국내도 해외도. 좋아요. 수영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차 마시고 산책하고 책도 읽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수영 씨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민수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예쁘다. 수영 씨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예뻐요. 당신도 예뻐요.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을 받은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민수 씨. 수영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이틀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수영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다녀왔구나. 네, 정말 좋았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수영 씨가 물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할까요? 좋아요.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고 오후엔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민수 씨, 이 책 재밌어요. 수영 씨가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저도 읽어볼게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영 씨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응. 후회 안 하세요? 저랑 결혼한 거. 민수가 깜짝 놀라 그녀를 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수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가 민수 씨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수영 씨.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민수 씨. 수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수영 씨, 벚꽃 보러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어요. 와, 예쁘다. 수영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민수도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민수 씨, 수영 씨가 웃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어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 사진 수민이한테 보내요. 좋아요. 수민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아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보기 좋아요. 민수가 웃으며 수영 씨에게 보여줬어요. 수민이도 좋아하네요. 그러게요. 벚꽃 아래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응.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영 씨.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마치 축복처럼 민수가 떨어진 꽃잎을 수영 씨 머리에서 떼어줬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뻐요. 수영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민수 씨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봤어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민수와 수영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62세와 58세, 늦은 나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아직 인생은 계속되고 함께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두 사람은 함께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늦은 봄날의 설렘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